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그리고 고은배 앵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관세 폭탄 이후에 또 나온 이슈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이게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이 부분이네요. 앞서 이제 소영원 차장도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 다시 좀 눈에 띄게 좀 높아진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관세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 당연히 뭐 인플레 압박을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요. 오늘 저는 특히 연준 위원들,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뭔가 트럼프한테 자꾸 이제 전해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시장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보실 예정이신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현대차 인도 법인 소식입니다. MSCI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 현대차 인도 법인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반면에 국내 증시에는 롯데케미칼 등 한 11개 종목이 MSCI에 편출됐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또 전해드립니다. 현재 현대차의 인도 법인에서는요. 이번 편입은 인도 증시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주목받을 계기로 보이면서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에서 77만 대가량을 판매하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MSCI 조정은요, 오는 28일 시장 마감 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수의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기금 소식입니다.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2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순매수 기록인데요. 국내 증시가 올 한 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수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연기금이 최근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뒤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연속 순매수 기간에도 900억 원가량 꾸준히 팔았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볼 수 있는 불안감이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만화 강국인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웹툰 입학용병으로 일본에서 월 거래 금액 17억 원을 넘기면서 도쿄 시부야에 단독 팝업 스토어까지 열고 있는데요. 일본 만화 시장에서의 성공은 전체 만화 시장을 제패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는 일본의 만화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국내 만화 시장의 3배 수준으로 엮여지는데요. 이러한 한국 웹툰의 영향으로 종이 만화책 위주였던 일본 만화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세로 현재 네이버 웹툰은 일본에서 유럽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MSCI 지수 편입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마켓나우 시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네요. 연기금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투자 포인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짱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한화그룹이 시총 6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이 66조 6,580억이 증가하여 국내 대기업 집단 시가총액 6위에 등극했습니다. 작년 말에 8위였는데 바로 위에 7위 포스코, 그다음에 6위 셀트리온 그룹, 이 두 그룹을 제치고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화 이런 그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급등이 결국에는 이 대기업 집단 6위에 오르는 이 기업을 토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설에 따라 관련주의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메타를 비롯하여 유수의 그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메타도 현재 AI칩 구매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루트를 찾고 있는데, 그 루트로 찾아낸 것이 우리나라의 퓨리오사 AI이다. 퓨리오사 AI 인수를 통해서 자체측 개발 추진을 타진하겠다. 퓨리오사 AI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 설계도를 TSMC에 맡겨서 칩을 생산하는데, 이 지금 엔비디아의 슈퍼칩보다는 성능이 훨씬 떨어지긴 하지만 가성비 있는
지금 요게 무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엔젤 투자 회사가 프리 A 단계부터 시리즈 A, B까지 투자하여 지금 지분율이 한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하여서 관련 창투사들이 단체로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 섹터 내에 부품주로 매기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하나그룹이 시총 6위에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사업이었죠. 어제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테크인에서 방산 사업을 물려받아 하나테크인, 그다음에 2018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명으로 변경이 된 것이 그게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방산의 꽃을 하나그룹이 피웠고요. 방산 섹터 내에 이제 지금 방산 완성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매기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i3 시스템이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사람의 눈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엑스레이 대역부터 적외선 대역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에너지 정보로 가시화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상 센서 및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에 주로 쓰이고 전차 같은 무기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2 전차라던가 자주포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될 때마다 i3 시스템의 실적도 낙수 효과로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방산 섹터가 지금 같이 가는데 부품주의 그 강세를 i3 시스템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